수가 있습니다. 그때 함수 f가 x를 2025번 곱한 다음에 이걸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뭐지? 2, 3, 4, 일단 숫자 2를 대입해서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볼까? 2를 2025번 곱한 다음에 2의 2025승 마이너스 2로 나누기 한 나머지를 보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러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 x의 2025승을 2025차를 2024차로 나누게 하면은 나머지는 몇 차 되는 거야? 지금 한 말을 쌤 생각에는 지금 소연이가 이해 못했을 것 같은데? 소연아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게 하게 되면 나머지 값은 좀 한 차수 낮지? 그때 나머지 값은 1차식이나 이것보다 차수가 낮은 게 나와야 되거든? 1차식이나 상수항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건 이 나머지 값은 1차식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 이것보다 차수가 낮으기만 하면 되는데? 1차식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해주 이해돼? 만약에 4차식의 값을 3차식으로 나누게 하면은 3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녀석의 값만 나오면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머지 값은 2차식이나 1차식이나 2차 이하의 식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취지가 뭘까? 나머지 값은 2023차 이하면 되는 것 같거든? 취지가 뭐지? x의 2025승을 x의 2024차 마이너스 x로 나누게 하면은 제일 처음에 몫은 x인가? 뺄 거지. 빼면 x의 제곱이 나올 거고. 더 이상 나누기 못하지. 그럼 몫의 값은 x, 나머지는 x의 제곱이라는 얘기네. 지금 상황이 나머지 자체가 x의 제곱이에요. 요거네.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은 결국 2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를 더하는 것 같거든? 된 거 맞나요? 근데 이 값은 쌤은 1, 2, 3, 4, 5, 6, 7, 8, 90을 더하면 누군 줄 알아? 네, 한 번쯤 해보잖아, 저학년 때? 그치? 근데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이거 다 4, 9, 100까지 다 더하면 되는데 나중에 1의 제곱, 2의 제곱, 10의 제곱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외우는 숫자거든? 이건 385야. 그래서 쌤이 1을 뺐어요. 되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볼게 몇 번이죠? 98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84번보다 앞에 소연 있나요? 984번은 정역은 A보다 커 나갔다. 그 다음이 공역은 B보다 커 나갔다. X에서 Y로 간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A-B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물선이 있고 이 포물선이 대칭축의 값이 2인가? 대칭축의 값이 2인데 미리 선생님이 뭘 그려놓으려고 하냐면 y는 x라고 하는 선을 하나 그려놓으려고 생각 중이거든? 그릴 필요가 없나? 그릴 필요가 없겠다. 정의역도 a보다 커놨다, 공역도 a보다 커놨다면 y는 x를 그렸을 건데 자, 포물선의 그림을 점선으로 그려볼게요. 빵 대입한 마이너스 1이죠.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쌤이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은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꼭지점보다 오른쪽에만 그리면은 1대1 대응이 돼? 안 돼? 되죠. 여기서부터 그려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니? 그러면은 A라는 값은 2보다 큰 같은 숫자여야지만 되겠다. A의 값이 이 대칭축인 2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리고 A보다 큰 숫자를 대입하면 나오는 함수 값이 치역이지. 이 Y의 범위가 치역의 범위지.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건 공역이고 이건 치역이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지. 그러니 A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B보다 큰 값이 치역으로 나와야지만 치역과 공역이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 점의 좌표가 A, B여야지만 돼. 즉 A,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포물선 위에 점이 돼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포물선 위에 점이니까 포물선한테 A, B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값은 A-B라고 하는 값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근데 B값을 알고 있습니다. B값을 집어넣으려고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인가? 근데 2보다 큰 쪽만 그릴 거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질문으로 문제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블록이죠? 대칭축은 누군지 소연히 얘기해보세요. 그럼 대칭축의 값이 2분의 5면 2가 왼쪽에 있을 거고 이렇게 그리겠네요? 그때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최대값은 2분의 5 꼭지점에 2분의 5를 대입한 게 제일 위에 있는 최대값이죠? 이 값은 2분의 5를 대입해야지 최대값이 나옵니다. 2분의 5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했더니 4분의 25, 4분의 25한테 1을 더했더니 4분의 29인가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990번. 990번은 정의역이 3개의 숫자밖에 없습니다. 즉 함수한테는 딱 3개의 숫자를 대입한 값들이 나올 건데요. 3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A, B, C가 누군지 모르거든? A, B, C가 누군지 모르는데 항등함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A를 대입하면 A가 나오면 좋겠고 B를 대입하면 B가 나왔으면 좋겠고 C를 대입하면 C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A, B, C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2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해서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니? 2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무조건 1이 나온다며. 2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니? 2보다 작은 1을 대입한 건 1이라고요? 되는 거 맞아요? 자, 2하고 6 사이에 있는 숫자는 누굴 집어넣어야지 같은 값이 나올까? 이건 무조건 3x-8이 나온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함수는 2하고 6 사이에는 무엇을 집어넣어야지 대입했던 x라는 값이 고스란히 나올까요? 네, x한테 4를 대입했을 때 고스란히 4가 나오나요? 4는 이 범위 속에 있고 4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옵니다. 6보다 큰 범위 속에는 누구를 집어넣으면 똑같은 숫자가 나오나요?
이게 대입했던 x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입니다. 그때 x의 값은 2하고 7인데 그 중에 범위 있는 녀석의 값이 7이라는 얘기죠. 1, 4, 7 세 가지를 a, b,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다 더하면 13인가요? 아니 10인가?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995로 왔습니다. 993번이요. 993번은 집합에서 x라는 집합 원소가 5개 있는데 x에서 x로 화살표를 보냈으면 좋겠어. 근데 3대2 방법보다는 4대2 방법이 큰 데로 갔으면 좋겠고 5대2 방법은 더 큰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1대1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니? 네, 1대1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집합, 이 뒤에 있는 집합에서 3개의 숫자만 선택하려고요. 여기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번 1학기 시험범위였네.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숫자가 53인가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만약에 2, 3, 4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 말고 다르게 선택하는 것도 이 10가지에 다 들어있죠. 이거 10가지죠? 3, 1분의 5, 4, 3이니까. 근데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그 중에 예를 들어서 2, 3, 4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3하고 4하고 5가 그 선택한 녀석으로 반드시 간다고 한다면 3대2 관계 제일 작고 5대2 관계 제일 큰 거죠. 그런 식으로 3, 4, 5를 화살표를 보내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으로 3, 4, 5가 갈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일까요? 치킨.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선생님이 시작할 때 1대1이라는 글자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하고 출발하지 않았나요? 왜 두 군데죠? 말이 안 되잖아요. 1대1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3, 4, 5만 어떻게 가는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1과 2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 같아요.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네, 1은 5군데 중에 아무 데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함수였으면 좋겠으니까요.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네, 들었어. 네, 들었어. 네라고 말한 게 잘못됐다고. 2도 아무 제약이 없다고. 2가 할 수 있는 건 5군데인가요? 250까지가 답이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995번은 x라는 집합이 1, 2, 3, 4라는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x에서 x로는 함수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1대1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조건이 x라는 집합에 있는 숫자들은 x라는 집합 속에 숫자가 x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면 얘는 무조건 홀수가 나와야 됩니다. 즉 1 더하기 f1, 2 더하기 f1, 3 더하기 f2, 자꾸 잘못 얘기하네. 3 더하기 f3, 4 더하기 f4 이 4개가 다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4개가 홀수가 나오려면 f1은 누구란 얘기야? f2는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면 홀수의 값을 집어넣은 녀석의 값은 짝수로 가야 되고 짝수의 값을 집어넣은 건 홀수로 간다는 얘기구만. 근데 1대1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화살표를 보내려고 합니다. 1, 2, 3, 4에서 화살표를 보내려고 하는데 1대1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자,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숫자 1은 짝수로 갈 수 있어요.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인가요? 자,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지?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야? 네, 1대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방금 전에 1이 간 데로 못 가죠? 4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야? 얘네가 맞나요? 2가 간 데로 못 가니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996번으로 갔습니다. 996번은 fx라고 하는 값이랑 f-x라는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이항해주면. 그러니까 똑같아야 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숫자인 3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3을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똑같고요.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다 0 집어넣은 것도 0이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첫 번째 줄로 똑같으니까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고 F형은 F형하고 똑같다는 거는 당연히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녀석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이걸 만족한다는 말은 얘만 만족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살표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는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예요? 마이너스 3을 아무렇게나 막 갈 수 있어. 0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예요? 근데 0도 아무 조건이 없어. 1대1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 하지만 3이 갈 수 있는 거는 몇 군데일까요? 네, 3이 갈 수 있는 건 한 군데 같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걸 대입한 녀석과 3을 대입한 게 같은 숫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 3이 누군가로 갔다고 한다면 3이라는 숫자는 그 동일한 숫자로 가야 되니까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게 몇 번이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그러면 합성함수 전까지 다 한 건가요, 이제 풀이? 자, 오늘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RPM 쌤 책을 아직 못 구해가지고 내일 따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쌤 수요일날 RPM 풀이할게요. 근데 소연이 내분점, 외분점 이쪽 파트 풀 때 크게 어렵지 않았어? 영상 다시 보고 공부 좀 했나요? 네.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 함수 f는 x에서 y로 간 함수입니다. 함수 f는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함수 g라고 하는 녀석은 y에서 z로 가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b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F한테 A를 갖다 대입한 값은 B고 G한테 B를 대입하면 C인가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G한테 B를 대입한다는 녀석은 G한테 FA를 집어넣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B가 FA니까요? 그럼 그 결과가 C라고요?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된 함수를 얘를 합성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녀석은 A를 대입하면 C가 나오는 거죠. 그럼 방금 얘기했던 거를 합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녀석의 값은 또 Y에서 Z로 가는 녀석의 값은 얘가 F, 얘가 G인데 F한테 A를 대입하면 B가 나오고 G한테 B를 대입하면 C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 없이 한 방에 가는 녀석의 값을 알고 싶습니다. 중간 과정 없이 한 방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A가 C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갔던 녀석의 값이 F를 먼저 갔고 나중에 갔던 게 G를 간 거잖아. 그럼 먼저 A를 F한테 먼저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나온 값을 또 G에다 대입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건 괄호가 너무 많아. 괄호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괄호가 지금 4개나 있잖아. 괄호가 4개나 있는 걸 생략하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괄호 2개를 동그라미라고 쓰기로 약속했고 읽을 때는 G서클 F라고 읽을 겁니다. 먼저 대입하는 게 F한테 먼저 대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가는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지칭합니다. 뒤에다 F를 쓰는 거는 여기는 A의 값을 대입할 때 A의 값을 F에다 먼저 대입하기 위해서 F를 나중에 쓰려고 합니다. 먼저 가는 걸 먼저 대입한 함수를 뒤에다 썼습니다. 합성함수는 결국 중간 과정 없이 한 방에 가는 함수를 지칭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이것 좀 연습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합성함수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한 게 누군지 묻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F한테 3을 갖다 대입하고 결과를 G한테 또 대입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건 F한테 5를 대입한 거를 다시 G한테 대입한 결과를 물어보는 거죠. F한테 3을 갖다 대입한 건 누구라고요? 다시 C를 대입한 건 누구죠? G한테 C 대입하면? F한테 5 대입한 거는? D 대입했더니? 근데 결국은 그냥 이 상태로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3을 갖다 대입한 값은 4, 5를 대입한 거는 화살표 따라서 6. 그런데 이렇게 한 방에 가는 함수가 먼저 F를 나중에 쓴다고? 이게 G서클 F라는 함수라고? 그럼 우리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 원래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그런데 함수 fx라고도 얘기하고요. 함수 f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합성함수의 값도 이렇게도 말할 테고 함수 이 녀석이라고도 말할 테고 또는 함수 이 녀석이라고도 말하겠네. x를 생략하고.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대입한 거 2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을 대입한 것도 2번 연습하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 먼저 f한테 4를 대입하래. f한테 4 대입한 게 누군데? g한테 11 대입하면 g한테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하래. f한테 3 대입하래요. 먼저 f한테 x를 대입하세요. f한테 x 대입한 게 누구야? 너 미쳤나봐요.
3x-1이죠? 그런데 그 3x-를 f한테 다시 대입하라는 말은 이 3x-1을 x값한테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3x-1을 3x-1한테 집어넣으세요. 그랬더니 9x-1인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g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다시 마이너스 x 플러스 1한테 대입하세요. 된 거 맞나요? 그랬더니 x인가? 보통은 3x-를 눈에 보이니까 3x-를 눈에 보이니까 거기다 3x-를 대입한 거는 우리가 몇 문제 풀다가 이게 바로 암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함수가 눈에 보이면 이거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여기다 지금 대입할 거잖아. 그럼 그게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합성함수의 치역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합성함수는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는 y에 z로 가는 함수인데 합성함수의 값은 x에서 g로 가는 함수거든? 근데 x 속에는 지금 4개의 숫자가 있잖아. z 속에는 4개의 숫자가 있지? 이 4개에서 출발한 녀석의 화살표가 마이너스는 누구로 도착해? b? 0은 1은 2는 그럼 이 4개 출발한 녀석은 합성함수에 의해서 화살표 받는 건 4개 중에 2개인가요? 착각이 쉬운 거는 이렇게 대충 보고서 3개 화살표 받았네? 3개가 치역?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선을 따라서 누굴 향해서 가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에 2번 문제를 틀리면은 여기는 그림은 1번에 해당하는 그림이고 이 2번은 요거랑 무관해. 이게 학교 시험에 앞으로 우리 시험 대비할 때 2번 문제는 무수히 많이 풀 거거든. 무수히 많이 풀 건데 선생님은 이미 알아. 매번 풀 때마다 틀려가지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이 짓거리를 할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 몇 번 풀어주다가 그 다음부터 짜증내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 그거는 손가락이 게을러가지고 틀리는 케이스거든. 손가락이 게을지 않으면 무조건 100% 풀 수 있는 거야. 초등학생도. 그런데 애들이 보통 못 푸는 경우는 해야 될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써야 될 걸 쓰지 않기 때문에 못 풀거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x의 원수가 4개 있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도 x에서 x로 g의 값도 x에서 x로 가는데 둘 다 1대1 대응입니다. f도 1대1 대응, g도 1대1 대응입니다. 근데 화살표가 어떻게 가는지 알려준 다음에 풀려면 참 좋겠는데 화살표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건 몇 개 값에 대해서만 화살표가 어떻게 가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G서클 F도 보이고 여기 보면은 F서클 G도 보입니다. 그런데 2대2 관계 누군지 3대2 관계 누군지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G서클 F도 보이고 F서클 G도 보이기 때문에 F서클 G의 그림도 그리고 G서클 F의 그림도 그려야 되는데 그리지 않고 맨날 모르겠대. 그러면 선생님 한두 번까지는 친절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질문하시면 막 쌍욕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문제 F서클도 있고 G서클 F도 있기 때문에 F서클, G서클 F도 생각해야 되고 F서클 G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걸 2번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해놓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게 생길까봐 무섭습니다. 자, 2개 하겠습니다. 근데 좀 귀찮긴 하겠다. 자, 먼저 G서클 F의 값이면 앞에 있는 G서클 F를 하려고 하거든? G서클 F의 값이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G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한 방에 가는 녀석의 값이 G서클 F라고요?
여기서는 2대2 관계 2란 얘기죠. 합성함수한테 2대2 하면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F서클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럼 얘가 누구란 얘기예요? 자, 화살표는 1대2 관계 3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1은 여기 3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화살표는 F한테 3대2 하면 3이라고 알려줍니다. F한테 3대2 하면 3이라고 알려줍니다. 어? 또 하나 더 체크해볼까? G한테 2대2 하면 4래? G한테 2대2 하면 4라고 합니다. G한테 2대2 하면 4라고 얘기합니다. G한테 4대2 하면 2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G한테 4대2 하면 2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친 것들 때문에 당신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어? 아, 그러겠네. 2대2 관계 4로 가야지만 2에서 2로 가겠네? 그러니까 F가 2대2 관계는 4라고 간다는 걸 이제 추론했네, 우리가? 어? 3이 화살표, 여기 화살표 있는데? 1대2 반에서의 값은? 지금 G의 값은 1대2에서 3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자, 근데 문제는 F한테 2대2 방금 물어봤어? F2가 누구야? G3의 값은 누구야? G3의 값은 누구야? 네, 1대1 대응이니까 화살표 안 받은 녀석으로 와야 되는 거지, 3은? 이해된 거 맞나요? 여기 있는 걸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만 화살표 연결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야. 근데 애들은 항상 틀리거든? 안 하니까 틀리는 거야.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여러 차례 합성했다는 표기에 대해서 거듭적으로 표기하는 건데 이건 거듭제곱하는 건 아닙니다. 합성함수의 표기가 만약에 두 번만 똑같은 함수를 합성한다고 한다면 두 번만 합성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합성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번 합성한다고 한다면 50번 합성한다고 한다면 이거 언제 다 쓰고 있어요, 이거를. 못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수학은 이런 함수를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했어. 두 번 합성했어요, 세 번 합성했어요, 50번 합성했어요, 이렇게 쓰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거 n승 아니야. 이거 n 플러스 1승 아니야. F라는 녀석과 F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을 표기된 이 표기 두 개를 합성하면 F n 플러스 1번 합성한 거라고 우리 표현할 거야. 근데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 이 표기는 단지 n이라는 게 지수에 있으면 그거는 n번 합성했다는 이야기야 라는 표현이야, 그냥 서술이. 이런 표현은 실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린 이거 보자마자 10번 합성했다는 거 알거든. 그런데 이런 말을 써주지 않으면 수학적으로 약간 좀 모순돼서 수학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항상 써주긴 하는데 문제를 푸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 이건 없다고 치고 10번 합성한 것한테 20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번 합성한 것한테 20을 대입해 볼까 생각 중인데 먼저 F한테 20을 대입하면 누구예요? 자, 그런데 두 번 합성한 거한테 20을 대입하려고 하는데 두 번 합성한 거한테 20을 대입하겠다는 말은 F20의 값을 다시 F한테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17만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누구죠? 세 번 합성한 거한테 20을 대입하겠다는 말은 F하고 F 두 번 합성한 거한테 20을 대입한 녀석을 또 합성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방금 전에 구한 14인가요? 그래서 F한테 14를 대입한 값은
그럼 결국은 한 번 합성한 녀석은 3을 한 번 뺀 거고 3을 두 번 합성한 건 3을 두 번 뺀 거고 세 번 합성한 거는 3을 세 번 뺀 거잖아. 그럼 10번 합성한 녀석의 값은 3을 10번 뺐다는 얘기인가? 그럼 답이 뭐예요? 규칙성을 파악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의 성질 파트입니다. 아마 선생님 생각인데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들여 설명하면서 대칭 차집합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워야지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쌤은 실은 이미 알고 있어. 머릿속에서 이제 까마득하게 지워져 있을 거거든? 그러지 않을까요? 확인해 볼까?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대해서 A-B하고 B-A에 대해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을 셈으로 정의했습니다. 교환 법칙은 성립의 안에 이 무서운 것들 이제 이러면 엄마들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아, 선생님, 애들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길래 우리가 맨날 이 모양이죠? 그럼 선생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어머니 가르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면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돼? 나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교환 법칙은 100%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이 안 해. 결합 법칙이 성립해요라고 물어본다면 그림 졸라 그려가지고 해서 빡세니까 대칭 차집합의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외워야 돼. 안 그런 문제 나올 때마다 그림 그려서 보면 시간이 한참 걸려.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 A하고 공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누굴까요? 니네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번씩 봐야지만 기억할 것 같은데 안 보면은 기억에 남지 않거든? 중간에 니는 지금 하는 거에 급급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도 안 봤다는 얘기야.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자주 잊어버리는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방에다가 곳곳에 붙여놓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 전에 한번 스치듯이 한번 본다든지 책상에다 붙여놓고 스치듯이 본다든지 화장실 변기 앞에 붙여놓고 한 번씩 본다든지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것들은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 않거든? 실천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계속 쭉 까먹고 못하는 거지. 정성을 쏟으세요. 자, 합성함수도 지금 그와 유사한 성질을 설명해주고 그걸 익히겠지만 시간 지나서 잊어버릴 거랑 의미 없잖아. 자, 합성함수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립하지 않는다라고만 쓰니까 잘못된 표현이야.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야.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성립할 때가 있긴 있어. 어쩌다 한번 정말 희박하게. 하지만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아. 요게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합성함수의 결합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100% 성립합니다. 합성함수의 결합 법칙은 100% 성립하는데요. 그 연산은 괄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순서대로 연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등함수라는 녀석이
1대2범위 1 나오고 2대2범위 2 나오고 3대2범위 3 나오고 이런 게 항등함수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항등함수는 i라는 알파벳으로도 많이 쓴다고 했었나요? 항등함수는 1대2범위 1 나오고 2대2범위 2 나오고 3대2범위 3 나옵니다. i라고 써있는 녀석은 그것 자체가 항등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성립하는데 f하고 i를 합성하게 되는 거한테 x를 대입하면 어차피 ix가 x이기 때문에 이것도 fx지. 또는 i한테 fx를 집어넣게 되면 i는 꼭 뭘 대입하는 중에 똑같은 것만 나오기 때문에 i한테 fx를 집어넣으면 fx가 나오겠죠? 결론은 i라는 녀석은 그냥 지워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합성함수에 i가 들어있으면 너 그냥 지워버릴 거야. 이런 거 맞나요? 자,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가 가끔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결합법칙은 항상 100% 성립해. 항등함수 i는 합성했을 때 i가 보이면 i는 지워버려도 돼. 자, 다음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요구한 거는 G서클 H에 괄호가 쳐져 있네? G서클 H에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먼저 여기 밑줄 친구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그 결과를 다시 F한테 집어넣으라는 얘기인데 G서클 H가 없어. G서클 H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성함수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상관없는 거죠. 뒤에 두 개 묶여있던 녀석의 값을 앞에 두 개 괄호쳐도 상관없습니다. h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그걸 다시 합성함수한테 5만 대입하면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이 합성함수 자체가 이거라고 하니까 5 대입한 게 누구야?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한 표현은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아. 교환법칙은 절대 성립하지 않는 편인데 어쩌다 한번 성립할 때가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성립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 성립하도록 하는 건 좀 특별한 경우여서 성립하는 K의 값은 몇 개 없을 거야. 이게 성립하는 K가 누군지 맞춰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성립한다고 하니 좌변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F서클 G라고 하는 것 자체는 F서클 GX하고 똑같습니다. G한테 X를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근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럼 바로 말해줄 수 있나요? 대입한 거를? 소연이도 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은 G서클 F라는 우변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G서클 F한테 X를 쓰려고 하고요. fx의 값을 g한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누구죠? 이건가? 헷갈리면 손으로 쓰고 직접 대입한 거 써도 되는데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최고차계수는 똑같으니까 얘네만 똑같으면 똑같은 거니? 두 개가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k를 이항했던 2k 6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3이죠? 우리가 찾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려면 k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k가 이 값이 아니면 이건 무조건 성립 안 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 안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법칙은. 하지만 성립할 때는 가끔 예외적으로 있다. 하지만 결합법칙은 100% 성립한다. 자, fx가 몇 차 함수래? fx 몇 차 함수래? gx는 몇 차 함수래? 둘 다 1차 함수인가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까? fx가 저기 써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gx의 값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g서클 f의 값은 몇 차 함수일까? 그러니까 2차 함수니? fx라는 녀석의 값이 간단히 볼까? x의 세제곱인데 gx의 값이 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g서클 f의 값은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냐고요? 네, 이거는 거듭 제곱했으니까 위에 지수 두 개 곱해서 6차 함수인 거죠? 구구단하고 유사한 성질이 있네? 1차, 2차, 1, 2는 2, 3차, 2차, 3, 2, 6. 합성을 하게 되면 합성함수의 차수는 구구단하고 똑같습니다. 최고차 차수의 값을 구구단으로 계산한 게 차수가 나와야 됩니다. 구구단이니까 우리는 몇 차 함수인지 금방 알 수 있겠다.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거든. F는 1차라며. G의 값도 1차라며. 그럼 H는 몇 차란 얘기야? F1차, G의 값도 1차. 그럼 H의 값 몇 차예요? 그럼 나 1차 함수가 누군지 모르면 잠시 그 녀석을 AXB라고 놓고 AB를 구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 이런 거 맞나요? 지금 이 책은 조금 다르게 풀어놨는데 그렇게 풀기 싫어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먼저 F한테 H를 대입하라고? 바로 이 H의 값을 F한테 바로 대입할 수 있을까? 누구야? 네가 방금 X를 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살짝. A가 누구예요? B는 누구예요? 그럼 HX의 값은 2X-1이겠네요? H한테 F를 지금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H한테 F의 값을 집어넣은 게 누구야? 소연이도 같이 머릿속으로 계산하셨나요, 지금? A의 값은 2가 됩니다. B는 누구예요? 그래서 H의 값은 2x-5입니다. 이게 지금 책에 있는 풀이보다도 훨씬 편한 풀이라서 이걸 알려드린 겁니다. 합성 함수의 차수는 구구단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 이거는 니네가 못할 것 같거든? 이번 생에서 못할 것 같아. 시험에 나오면 풀어야 되잖아. 이번 생에 이건 불가능해. 두 분 다 이건 포기해야 돼.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 이걸 그리래. 그러면 미안하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못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일부 애들만 할 수 있어. 일부 애들만. 물론 시험이 쉬우면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거는 꽤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답을 구하는 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 자, 쌤은 그래도 진행을 해볼 건데 유사한 문제 몇 문제 풀 동안 이해를 못하면 그럼 빨리 접어야 돼. 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포기해야 돼, 그냥. 일단 시도해 봅시다. 0과 1 사이에 있는 함수 fx는 0과 1 사이에 그림을 그려놨거든? 그거는 0과 1 사이에는 y값을 갖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같은 녀석한테 대입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을게.
요 녀석은 이거고 이 녀석은 저거라고 할게. 똑같지만 그냥 따로따로 그려놨어요. 난 여기서 얻어진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여기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다른 녀석한테 대입해야 돼.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2분의 1만큼 갔을 때 1만큼 갔으니까 기울기가 2인 원점을 지난 직선이고 이 녀석은 오른쪽으로 2분의 1만큼 갔을 때 밑으로 한 칸 내려오는 기울기 마이너스 2인 녀석인데 1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거든. 문제는 2분의 1보다 큰 값이면은 여기다 대입할 거고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면 여기다 지금 대입을 해야지만 되거든. 듣고 있나요 지금? 그럼 함수값이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거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2분의 1보다 작은 거죠. 여기 있는 2x는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야 돼. 여기 있는 부분이 2분의 1보다 위에 있으니까 2분의 1보다 큰 거죠. 이것도 함수는 fx, 2x거든? 2x를 이거에 있는 2분의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니네 지금 여기까지 설명 이해되시나요? 그럼 할 수 있어.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나중에 대입할 때 여기는 요 녀석의 값이 어떤 값을 기준으로 다른 함수인지만 잘 보면 돼.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여기다가 지금 선생님 표현한 거고. 자, 그럼 해볼까? 여기가 누군지 알겠니? 여기가 누굴까? 2x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올까? 4분의 1이라고요? 여기다 4분의 3의 값을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네, 여기다가. 자, 그래서 첫 번째 범위의 값은 0부터 4분의 1까지 범위에 대해서 문제 풀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합성함수가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근데 0과 4분의 1 사이 있을 때는 이 뒤에 있는 fx의 값은 2x, 0과 2분의 1 사이 있으니까 대입하는 fx도 2x, 앞에 값, 뒤에 값 다 2x, 2x입니다. 이해됐나요? 두 번째는 x값이 4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합성함수의 값은 뒤에 있는 fx의 값은 2x죠. 근데 지금은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한테 대입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2입니다. 세 번째는 2분의 1부터 x라는 녀석의 값이 4분의 3 사이 있다고 한다면 합성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값은 2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한테 대입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4분의 3부터 x라는 녀석의 값이 1 사이 있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값이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2x한테 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 이해되신 거 맞나요? 소연이 된 거 맞나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문제는 합성함수의 그림을 갖다 그리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이 녀석이 한 변길의 일자리인 정사각형 안에 삭간 모양으로 생긴 게 하나 있었죠. 여기가 1, 여기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거 범위의 값을 4개로 쪼갰다는 얘기네. 빵 대입하면 누구니? 빵 대입하면 빵인가요? 2분의 1 대입하면 1인가요? 4분의 1 대입하면 1인가요? 4분의 1 대입하면 1이고요. 2분의 1 대입하면 누구야?
2분의 1 대입했을 때 0이고요. 4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3을 대입하면 1이고요. 1 대입하면 0인가요? 삿갓이 하나가 정사각형 속에 있었는데 삿갓이 두 개가 생기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삿갓이 아니고 V가 있으면 두 번 합성한 녀석의 값은 V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정사각형 내부에만 그려야 됩니다. 자, 할만했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다음 두 개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이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나는 F란 녀석의 값을 G한테 대입할 거죠. 근데 G라고 하는 녀석은 요건데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인가? 기울기 마이너스 3, 1 대입하면 빵 나와야 되죠? 근데 1부터 2 사이에서는 한 칸 갔을 때 두 칸 올라갔으니까 요거 같은데? 1 대입하면 빵 나와야 되니까 1값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다른 함수한테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G한테 집어넣을 때. 그래서 요 값이 지금 1값을 기준으로 다른 데다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겠네? 그런데 여기는 이 부분은 2x니? 요 녀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2 대입하면 1 나와야 되니? 된 거 맞나요? 자, 근데 여기가 누굴까요? 네,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그럼 범위는 총 세 군데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F한테 대입하는 X의 값이 0과 2분의 1 사이 있는지 2분의 1부터 1 사이 있는지 1부터 2 사이인지만 따지면 되는 것 같은데? 된 거 맞나요? 이때 합성함수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습니다. 먼저 0과 2분의 1 사이에서는 2x라고? 근데 0과 1 사이 있으니까 0과 1 사이 있는 값한테 대입할 건데 그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인가? 거기다 2x를 집어넣으세요. 2분의 1하고 1 사이에서는 2x입니다. 하지만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과 2 사이에서는 fx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근데 1보다 큰 값입니다.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된 거 맞아요? 제일 처음에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고 0 대입하면 3이라고요? 2분의 1 대입하면 0인가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4x-인데 2분의 1 대입하면 빵인데 1 대입하면 2인가? 그 다음이 1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은 다 그렸습니다. 할만하죠? 근데 이게 혼자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 근데 몇 번에서 터득이 안 되면 이 문제 유형은 포기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역함수는 안 합니다. 책에 보면 지금 우리 합성함수 진도 나갔잖아. 합성함수만 죄다 골라가지고 푸시고요. 다음에 A라는 원소는 0부터 30까지가 A집합의 원소인데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0 또는 짝수의 값을 집어넣으면 2로 나누기 한 값에 대응합니다. 홀수의 값이 있으면 1을 뺀 다음에 2로 나눈 값으로 대응합니다. 그랬을 때 몇 번 합성했을 때 치역의 값이 원소가 0만 존재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작은 숫자인 0을 갖다 대입한 값은 뭐가 되죠? 2 대입하면 뭐야? 제일 큰 숫자인 30이라는 짝수를 집어넣으면 홀수의 값 1 대입하면 3 대입했더니 제일 큰 숫자가 29인가? 29를 대입했더니 이 결과들을 F한테 대입할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이 녀석의 치역의 값은 이것들이 치역인가? 근데 두 번 합성한 거한테 빵을 대입하겠다는 말은 방금 전에 결과인 0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다시 0이 될 거고 두 번 합성한 거한테 2를 대입하겠다는 말은 1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지? 1을 대입했더니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F의 값 0이기 때문에 0 대입하면 0일 거고요. 3 대입하게 되면은 1이기 때문에 다시 0 되겠네. 그럼 제일 큰 것만 확인해 볼까? 30을 대입한 건 15인데 15를 대입하면은 30을 대입한 값은 15인데 다시 15를 대입하는 거지? 누구냐고요? 소연아? 어디 왜 모르죠? 홀수의 값이면 어디다 대입하는데요? 그러면 어디다 15 대입한 게 누군데? 근데 뭘 몰라요? 얘네 잘하다가 왜 정신줄을 놓쳐? 29를 대입하는 거는 방금 전에 결과 14였기 때문에 14의 값을 다시 대입할 겁니다. 누구죠? 뭐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29를 대입한 값은 14인데 그 14를 다시 F한테 대입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그때 두 번 합성한 거의 치역의 값들은 0부터 7까지 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대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세 번 합성한 거의 치역을 알려면 7을 대입한 게 누군지 알면 되지 않나? 지금 15를 대입한 게 7이었고 7 대입한 녀석은 세 번 합성한 거한테 30을 대입하게 되면 방금 전에 결과인 7을 다시 대입하는 건데 7을 대입하면 무엇이 나오나요? 세 번 합성한 거한테 29를 대입한다는 말은 방금 전에 결과인 7을 다시 여기다 대입한다는 얘기인데 7 대입하면 다시 3인가요? 그럼 세 번 합성한 거의 치역의 값은 0, 1, 2, 3까지만 존재하겠네요? 그렇다면 네 번 합성한 녀석의 값은 치역이 누굴까요? 3을 집어넣었을 때가 1이니까요? 5번 합성하게 되면 치역이 누굴까요? 0밖에 없겠군요. 제일 큰 숫자 0이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번 합성한 거의 치역이 이렇게 되나요? n값의 최소값은 5입니다.
앞으로 계속해도 0 대입하면 다시 0만 나오기 때문에 n값 5 이상입니다. 최소값을 구하세요. 또